A매치 기간에 들어가며 숨고르기를 하는 유럽 각국의 프로팀에서 소집된 스타들이 오랜만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영국 웨일즈에서 평가전을 벌이는데요. 잉글랜드 대표팀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토트넘과 합을 맞춰 새로운 듀오의 탄생을 알린 메디슨과 왕년에 소니와 잘 나갔지만 지금은 가신들도 잃고 경기 감각도 잃어버린 케인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침 A매치 기간 직전 마지막 토트넘 경기가 대성공으로 마무리되며 포스텍 감독의 신고식을 제대로 마쳤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케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메디슨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해하는 현지 기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케인에게 이를 물은 기자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공유한 언론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된 자리에서 메디슨을 만난 해리 케인은 자신이 있었던 불과 한 달 전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팀 분위기를 전해 듣고 포스텍 감독, 손흥민 주장 체제의 새로운 토트넘에 대해 경악했다고 합니다. 마침 잉글랜드에는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화끈한 해트트릭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양새여서 케인에게 심적인 여파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사실 불과 2경기 전만 해도 컵 대회에서 무력하게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고 영국 현지에서는 역시나 케인 없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다 라는 등 악담을 퍼부었고 일부 정신나간 팬들은 또 역시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으며 브라질 출신 히샬리숑과 한국인 손흥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크 조장 후 0점을 맞추는 작업을 마친 포스텍 감독은 이제 손흥민의 원톱 체제에 날렵함의 리더십까지의 완전체를 지녀 비로소 dak작을 벗어난 진짜 토트넘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 언론 텔레그래프지는 해리 케인 이후 시대의 해결자는 역시 손흥민이었다라는 특집 보도를 최근에 내기도 했는데요. 첫 문장부터 토트넘 호스퍼는 더 이상 케인의 팀이 아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으로 풀어가며 케인 없이 새롭게 진화 중인 토트넘의 모습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기자는 과거 토트넘은 해리 케인 팀이라 불렸다. 실제로 케인은 최다 득점자이자 리더였다. 케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니 비판 여론이 있긴 했지만 결국 골을 넣어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내는 이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케인이 나간 토트넘은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토트넘은 개인이 아닌 팀원 전체가 압박과 공격에 가담한다. 매 경기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불과 몇 달 전 같은 팀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극찬합니다. 특히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달라진 포인트를 5가지 꼽으며 분석했는데요. 원톱 스트라이커로서의 손흥민, 부주장이자 손흥민의 새로운 짝꿍 제임스 메디슨, 새로운 주장단의 리더십, 측면 풀백 수비와 선수들의 득점 분산 총 5가지였죠. 먼저 중앙 스트라이커 손흥민에 대해 기자는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 9번 공격수보단 미드필더와 활용도가 높은 포워드에 집중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기간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던 손흥민이 중앙으로도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원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 선수단도 그의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하는 스타일을 봐도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른 9번 공격수들과는 매우 다르다. 지난 주말 벌리를 상대로 기록한 해트트릭이 이번 시즌에 기록할 처음이자 마지막 해트트릭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극찬했죠. 이어 부주장이자 손흥민의 새로운 단짝 메디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후 10번 역할을 계승할 적임자다.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난 케인을 대신해 등번호 10번까지 받아 기대감이 더욱 크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손흥민의 새로운 짝이 되어 득점 듀오를 형성하기에 최적의 선수라고요. 자연스레 손흥민, 메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구성된 새로운 주장단도 주목합니다. 벌리전 이후 포스텍 감독이 소니, 메디슨, 로메로가 자신들을 증명한 경기라고 생각했다. 세 선수 모두 나란히 득점에 성공했다. 주장단은 단순 리더십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이 세 선수는 놀랍게도 이 모두를 해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극찬하죠. 전술적인 이야기로 한 단계 더 파고든 기자는 좌측 우도지와 우측 포로로 구성된 측면 풀백 자원도 짚습니다. 최근 잘 풀리는 경기를 보면 꼭 우측 수비수 포로에게서 중요한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안쪽으로 파고들어 상대 수비 뒤쪽으로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진 점이 돋보인다. 마치 지난 토트넘 한국 선수 이영표를 보는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 실수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공격 창구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이태리 디넷의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우도지도 놀라운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사르 등 미드필더진이 앞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준다라며 수비진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싹 바뀐 토트넘의 모습을 조망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 시즌 유난히 돋보이는 특징 하나도 짚는데 바로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손흥민 3골, 메디슨과 로메로 각 2골, 사르, 쿨루셉스키 등이 각 1골까지 골고루 퍼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케인 체제 하에 4단장 축구를 하던 토트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단장 축구는 군대에서 투스타 장군이 와서 장병들과 축구만 하면 꼭 패스를 무조건 찔러드리고 결국 안타깝게 골을 먹히고 마는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을 풍자해 표현하는 건데요. 케인에게 공이 몰려가는 걸 보면 4단장 축구 그 자체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득점하지 못하는 모든 선수들도 공격에 효율적으로 가담하며 살아 숨쉬듯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과거 케인과 손흥민 두 사람에게 득점에 대한 부담이 집중되는 와중에 페리시치처럼 주제 모르고 끼어드는 인물들이 관찰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며 토트넘은 포스텍 감독과 캡틴 손 아래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죠. 물론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00골을 넘게 넣은 득점 기계고 득점뿐만이 아니라 패스 능력까지 훌륭합니다. 자연히 케인이 가진 팀 내 영향력은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선수단과 감독이 너무나도 심한 케인 의존증에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극심했던 콘테 감독 체제 하에서 토트넘 경기는 너무나 재미없었습니다. 봉쇄와 역습에만 치중한 단순한 전술을 사용했고 손흥민을 미끼로 상대 수비수를 잠근 사이에 모든 공을 케인에게 보내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당시 토트넘 경기가 어찌나 호흡이 길고 재미없었는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나 맨시티 경기 아니면 김민재의 나폴리 경기를 보면 너무 속도가 빨라 2배속으로 재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즉 당시 토트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케인이었고 토트넘은 정말 케인의 팀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케인이 빠지면서 오히려 토트넘이 긍정적인 동력을 얻은 겁니다. 더군다나 따뜻한 리더십을 지향한 캡틴 손흥민이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지주가 되며 학습된 만성적인 자신감 하락 문제를 겪으며 침체에 빠진 토트넘 선수단의 기둥을 완전히 다시 세우는 데도 성공했죠. 정말이지 이런 인물이 한국 선수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눈물이 맺힐 정도인데요. 카리스마로 휘어잡는 제왕적인 주장이 아니라 팀원을 정말 가족처럼 아끼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K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자랑스럽죠. 한편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메디슨을 만난 케인도 토트넘의 획기적인 변화를 전해 듣고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는 다가오는 A매치를 앞두고 트레이닝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케인과 메디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침 토트넘의 짐짝으로 남은 다이어가 메디슨에 포섭해 손흥민을 소위 말하는 담그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 밝혀지며 관심이 특히 뜨거웠죠. 다음날 경기 전 인터뷰에서 결국 기자들은 묻습니다. 메디슨을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토트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이었죠. 케인은 그래도 젠틀하게 말합니다. 토트넘이 보여준 성과는 놀랍습니다. 저는 비록 미넨으로 떠났지만 그들은 훌륭한 모습으로 진화했어요. 메디슨과는 소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해트트릭은 대단했죠.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소니는 모든 선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수예요 라고요. 한편으론 자신이 떠난 뒤 토트넘이 이렇게나 변한 것을 보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놀라기도 했다는데요. 준비된 인물에게 기회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던 단짝이 떨어진 손흥민은 오히려 자신의 숨겨진 원석을 드러내고 당당히 행복 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 축구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